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 조나땡의 친윤 대 친문 빅매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곧 교수 직함도 전직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어제 조 전 장관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재취업 금지, 교수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후 교수직 직위 해제가 됐지만요. 공식 징계는 아니었는데요. 지난 2월에 나온 이 징역 2년 1심 실형 선고가 3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던 징계 절차 개시의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오세정 서울대 당시 총장 국정감사장에서 늦장 징계 지적이 나오자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라며 1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요원 징계 규정에 따라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네,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받은 딸 조민 씨의 이 장학금 600만 원, 이 돈을 건넨 노환중 부산대 교수도 1심 유죄 판결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부산대는 2심까지 이 징계 절차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요, 2심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 불복해 법적으로 다툴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3년이나 걸린 절차 그 결과는 사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 이게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시점을 맞춰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이야기했는데요.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게 깔려 있는 것 과연 같아서 서울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벌인 일인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감수할 수 있는 측면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대도 여기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도요. 입시 비리로 인한 교수직 파면 중징계 결정, 윤 씨네 가족은 무죄고 조 씨네 가족은 유죄냐, 이렇게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양제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 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윤 씨네 가족은 무죄, 조 씨네 가족은 유죄. 윤 씨네 가족의 희극, 조 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네,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출마를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했지만요.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술잔을 맞대는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조국 총선 출마설 솔솔 나오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 나가더라도 민주당 간판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네, 국민의힘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제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제명의 진흙탕,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내년 4월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이 조국 전 장관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서울대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 이제 남은 선택지 총선밖에 없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출마 권유하고 싶죠.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는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니까요. 그럼 조국 전 장관 대항마는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 자녀 대입한 부모라면 누구든 조국 전 장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출마할 때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또 뭐 친명과 친문 사이의 갈등이다 뭐다 하고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심 이 한국 정치적 차원에서는 조 전 장관 출마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총선 승리만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서 내로남불 대 공정의 싸움으로 총선 프레임이 형성되는 게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조국 전 장관 등판론 사실상 굉장히 무르익어서 지금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 어떤 지역구 나올 거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조 전 장관 주소지가 봉천이기 때문에 관악갑에 나올 것이다. 또 웅동학원이 있는 창원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솔직하게 어디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희도 의견은 분분해요. 안 그래도 그 원래 저기 방배동에 사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관악갑으로 옮기시면서 당시에 현역 의원이 유기용 의원님이신데 뭐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출마설, 관악갑 출마설이 굉장히 불거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인들 통해서 조국 교수에게 여쭤보면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이상하게 본인의 행보는 또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 오늘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을 만큼 지금 어찌 보면 조국 교수님이 전 교수가 지금 본인이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억울함 느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조국 교수가 형사적인 책임을 다한 뒤에 그다음에 저는 정치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내년 꼭 총선에서 본인이 선수로서 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나오면 또 민주당에서 이게 뭐 무소속으로 나가시더라도 민주당과 이걸 과연 연결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도 잘 알고 민주당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대로 남의 집 좋은 일 시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국 교수가 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정치하는 걸 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내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에 나가서 문 정권 재평가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최측근의 빅매치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먼저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은 합리적인 분이라 별로 안 반기는데 민주당이 아까 우리가 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안 됐다 막 하잖아요.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더라고요. 저는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양산의 현역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구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있죠. 누가 됐든 두 분 다
조 전 장관이 자기 지역구로 오면 정말 신나지 않을까요? 밖으로 티는 못 내도. 왜냐하면 그 지역구 자체가 이 정치의 중심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고 조 전 장관처럼 꺾기 쉬운 상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 입시 비리 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끝나요. 맞다고 하면 선거 하나만 하고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돼봤자 당선 무효형 나와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처럼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차원에서 상대하기 쉽고 관심도 끌 수 있고 우리 지역구 나오길 바란 후보가 또 없다. 그래서 윤영석 의원이든 장제원 의원이든 뭐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또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직위 해제 상태에서 1억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서울대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뭐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제가 이 평론 TV 나와서 얘기한 것도 벌써 1년 넘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보면 지금 뭐 조국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립대를 마찬가지로 해서 저는 이 직위 해제된 이후에 교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월급, 공무원의 월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이걸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정파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 이번 마지막 21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꼭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올해 안에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